오늘은 전설적인 성공학의 대가 밥 프록터가 쓴 책인 부의 확신에서 목표를 이루는 방법에 대한 너무 좋은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을 요약 정리하고 그걸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의 시작에 밥 프록터의 영혼의 동료 샌디 갤러거는 어떤 누군가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목표치에 도달하는 데 실패하고 직장 스트레스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실수를 반복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런 의식 상태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원하는 것을 상상하라, 목표를 적고 확언하라 같은 이야기는 당연히 와닿기가 힘들 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정한 목표는 부담감으로 다가올 것이고 그 부담감은 그 목표를 부정적이고 불쾌한 감정과 연결되게 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은 계속 미루게 되고 그 목표는 결국 이루지 못한 목표로 남은 채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다룬 적이 있는 패러다임인데요. 이 패러다임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내장된 정신적인 프로그램으로 우리의 습관, 관점, 성격, 아이덴티티, 태도에 정말 깊은 영향을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패러다임은 우리가 의식이 없는 아기 시절에 외부 환경에서 받은 영향을 그대로 담고 있고 그 외에도 부모에게 받은 유전적 특징이나 오랜 시간 동안 사회로 받은 교육을 통해서도 형성됩니다. 패러다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A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사랑에 대한 결핍을 느껴 외로움을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사회로부터 받은 교육을 통해 모난 돌이 정맞는다고 자신만의 생각을 말하거나 주장할 때 두려움을 느끼고 남들보다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트라우마로 생긴 자존심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본능적으로 아주 많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 A라는 사람이 새해가 돼서 자신의 인생을 바꿔보자고 마음을 먹고 다니고 있는 직장 이외에 다른 부업을 해 경제적으로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번 연도에 부업만으로 3천만 원을 벌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무엇을 해야 할지 찾아봅니다. 찾다 보니 요즘 블로그가 다시 뜬다는 내용을 보고 블로그를 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행하는 키워드를 찾아서 그에 대한 글을 막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자신의 잠재의식에 있는 패러다임이 자신이 글을 쓰는 와중에 계속 내 생각이 틀리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을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참고 열심히 한번 해봅니다. 열심히 그 두려움을 이겨내며 끙끙 20분째 글을 써내려가고 있는데 친구에게 카톡이 따거죠. 오늘 한잔하다 친구야 나와라 이렇게 된 거죠. 아까 말했듯이 이 사람은 혼자 있는 걸 잘 견디지 못하고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성격이라 바로 나가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지만 일단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참습니다. 그래서 답장을 이렇게 보내죠. 오늘은 너네끼리 마셔라. 그러니까 친구 이렇게 답하죠. 왜? 너 뭐하냐? 너 퇴근했잖아. 나와.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은 나 블로그 시작했으니 나 글 써야 되니까 이제 나 술 같은 거 안 먹어 라고 답장을 보내자 친구가 네가 무슨 글이냐? 그냥 나와라 라고 하는 거죠. 순간적으로 A는 그래 내가 무슨 글인가? 내 친구들보다 더 잘 되려고 하는 오만한 생각을 가진 건가? 같은 의심이 들었지만은 오늘은 꾹 참고 일십을 시전하고 글을 계속 써 내려갑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드디어 첫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돼 들뜬 마음으로 조회수를 확인했는데 0입니다. 친구들의 술자리를 거절하고 열심히 쓴 글이 조회수가 0이라는 사실에 자존심이 너무 상합니다. 이 사람은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대여섯 개 올린 글들은 조회수가 끽해야 2에서 10이고 그래서 자존심은 계속해서 상하고 술자리에 며칠 나가지 않아 친구들과 틀어진 것 같은 기분에 외로움과 불안감이 더 커지고 그러면서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조금씩 더 많이 나가게 되고 자신의 올린 글에 적힌 생각들에 대한 확신은 점점 더 없어지고 결국 블로그는 온데간데 없고 목표도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리고 원래 인생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밥 프록터는 이 책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3가지 규칙을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는 결정이고 두 번째는 시각화의 이해이고 세 번째는 규율인데요. 이 3가지 규칙에 대해서는 차차 설명을 드릴 거고 이 규칙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매일 잠들기 직전 만약 내 꿈이 이뤄졌다면 내 기분을 어떨까를 상상하는 버릇 혹은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에이 겨우 그거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목표를 정할 때 하는 실수는 의식 수준에서 그 목표에 대해서 생각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패러다임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를 못합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패러다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기분, 감정입니다.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는 기억들은 대부분 감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트라우마, PTSD 모두 감정 없이는 생길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동물원에서 우리 안에 갇힌 호랑이를 보면
느끼면 와 하고 며칠이 지나면 그냥 잊어버리지만은 사고로 우리의 문이 열려서 호랑이가 밖으로 나와 물릴 뻔한 일이 있었다면은 우리가 느꼈던 그 엄청난 정신적 고통은 쉽게 나의 잠재의식에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은 의식적인 마음이고 기분은 잠재의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분을 느껴야만 잠재의식에 남길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에 내가 원하는 꿈이 이뤄졌다는 기분을 매일 느끼는 행위는 과거의 패러다임과 감정적으로 강하게 엮여있는 고리를 끊고 미래 자신의 가능성에 강한 감정적 교류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 상상을 지속적으로 해서 꿈에 도달한 자신의 기분을 반복적으로 느끼게 되면은 꿈에 이미 도달한 미래의 자신과 실제로 비슷한 잠재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더 이상 과거의 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꿈을 이룬 내가 현실에도 그 미래를 그냥 만들고 있을 뿐인 상황이 되는 거죠. 괴테의 말을 인용하면은 무언가를 할 수 있기 전에 우선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부의 확신이란 책에서는 결과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결과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매일 잠들기 직전 만약 내 꿈이 이뤄졌다면 내 기분은 어떨까를 상상하는 버릇 혹은 루틴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된다면 아까 말했던 3가지 규칙을 굉장히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더 자세히 다루는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책을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 3가지 규칙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아까 예를 들었던 A라는 사람이 목표를 잃는 게 아니라 이 규칙을 적용해 목표를 이루는 방향으로 가는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결정,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A는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 부업을 해야겠다는 막연한 꿈을 꾸고 요즘 뜬다는 블로그를, 요즘 뜬다는 키워드를 골라서 했었지만은 이번엔 매일 밤마다 내가 원하는 꿈이 이뤄졌다는 기분을 느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은근히 그게 쉽지 않다는 걸 깨닫고 그 기분을 느끼기 위해 정말 자신이 원하는 꿈, 이뤄졌을 때 정말 행복한 그 꿈이 무엇인지를 오랜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봅니다.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락 음악을 좋아했고 음반을 모으고 그 음악이 왜 매력적인지 친구들에게 잘 소개를 해주고 친구들도 그를 따라 음악을 듣고 즐기고 했던 아름다운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기분 좋은 추억으로부터 시작해 상상에 상상을 더하다 보니 자신이 락 음악을 들으며 느꼈던 희열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그 음악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락 음악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커뮤니티가 더 커져서 뮤지션들을 불러 공연도 열고 같이 즐기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그 상상을 했고 꿈을 이룬 행복한 기분에 취해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규칙 2, 시각화의 이해인데요. 현재형으로 인생의 시나리오를 써라 라고 말합니다. A는 자신의 꿈들을 이미 이룬 것처럼 현재형으로 쓰고 녹음해서 지속적으로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사랑하는 음악들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다른 사람들도 내가 느꼈던 감동을 느끼고 같이 즐기며 락 커뮤니티가 생기고 공연도 열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그를 통해 나도 돈을 많이 벌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는 매일 이 녹음한 내용을 듣고 정말 이미 그런 꿈을 이룬 것처럼 행동하고 말했습니다. 아까 그 친구들은 또 같은 태도로 네가 될 것 같냐 그냥 술이나 먹자 라고 하지만 예전 같았으면 몇 번 참다가 또 그렇게 됐겠지만은 이제는 정말 그 꿈을 이룬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죄책감이나 외로움 때문에 또 같은 굴레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빠질게 물어봐줘서 고맙다. 그는 시각화를 이해했고 현재형 인생 시나리오를 계속 들으며 의식을 넘어 무의식까지 그 꿈이 현실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규칙 3. 규율. 스스로에게 엄격해져야 한다. 자연스럽게 그의 무의식은 그 꿈이 이미 현실로 일어난 걸로 믿게 되고 그는 자연스레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블로그에 음악을 소개하는 글을 씁니다. 예전에 그는 자신의 생각을 의심하며 자신의 말을 꺼내는데 자신감이 없고 불안했지만 지금 그는 이미 그걸 다 이룬 사람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어떠한 의심도 들지 않았고 자신이 오랫동안 사랑했던 락 음악이라 그에 대한 확신은 점점 더 강해졌고 탄력이 붙었습니다. 그는 블로그를 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도 활동하며 결국 오프라인으로 락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임도 생겨나고 공연도 열 기회가 생깁니다. 그는 그게 자신이 너무 사랑하는 일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나눠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미루거나 계획을 바꾸거나 하는 일 없이 꿈을 향한 계획을 철저히 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자기 전 매일 상상하던 그 그림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결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신이 원하는 꿈이 뭔지 알고 어떤 모습이 될지를 먼저 결정을 하고 매일 밤 이룬 기분을 느끼며 잠든다. 그리고 자신의 꿈들을 이미 이룬 사람처럼 현재형으로 쓰고 녹음해서 지속적으로 듣는다. 혹은 확언이나 100번 쓰기, 말하기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현재형으로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이룬 기분을 느끼며 시각화해야 한다. 그리고 그 미래의 꿈을 이룬 자신의 모습과 같은 주파수로 살아가며 차근차근 앞에 있는 일들을 규율 있게 해나간다. 그러면 결국엔 꿈을 현실 세계에서도 이루게 된다 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정말 현실적이고 아름다운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밥 프록터는 공부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일하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도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가 말해왔던 논지는 항상 비슷했지만 매번 나오는 책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에너지를 느끼고 잠재의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른 좋은 이야기들도 많지만 제가 제일 감명있게 읽은 부분을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책을 읽는 것을 추천드리고, 책을 안 읽으시더라도 매일 밤 꿈을 이룬 기분을 느끼는 버릇, 그리고 밥 프록터가 제시한 규칙 3가지를 잘 이용하면 분명 인생에 큰 선물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